안녕하세요. 에이스홈센터 셀프 인테리어 강사 하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일 아시죠? 네, 우리가 아는 타일보다 요즘에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예쁜 타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또 북유럽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면서 이 헥사곤 타일이 또 대세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헥사곤 타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반제품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타일을 딱 맞춰서 끼울 수가 있고 손잡이도 되고 거리도 되고 트레이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브런치 트레이로 쓰셔도 돼요. 여기다 커피 한 잔하고 빵 하나 놓고 브런치 타임 나 혼자 가지셔도 괜찮고, 자, 뒤집어서 그냥 일반적인 또 트레이로도 쓸 수 있어요. 원목 트레이로. 여기 예쁘게 제가 문양을 넣었죠.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타일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되기도 하지만 이 타일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거를 막 올려도 돼요. 뚝배기도 올려도 되고 냄비도 올려도 되고, 그래서 냄비 받침으로도 겸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타일이라고 그러면은 욕실하고 주방 벽 정도의 시공이 돼 있는 게 전부였죠. 근데 요새는 어디다 붙여요? 현관에도 붙이고 바닥, 요새 거실 바닥에 그 포세린 타일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그리고 벽에도 붙여요. 대리석 타일 벽에다가 아트월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벽하고 바닥이 연결되게 다 포세린 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감이 개방이 이렇게 되게 넓어 보여요. 똑같은 소재로 다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타일이 이제 많은 소재를 쓰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디에 많이 썼냐면 테이블. 우리 테이블 기존에 사용하던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왜 뜨거운 냄비 가져왔다가 냄비 받침 안 놓고 모르고 깜빡하고 놨다가 아이쿠야 하고 딱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자국 남죠. 그럴 때 타일로 리폼을 많이 하셨어요. 타일을 위에다 붙이면 뜨거운 걸 놔도 되고 음식이 흘려도 스며들지 않으니까 관리도 쉽고. 그 대신 타일의 단점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 그쵸? 무거우니까 시공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타일 접착제를 이용해서. 간혹 아파트, 신축 아파트 화장실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거,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그 타일 접착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전체로 골고루 도포하지 않고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타일 접착제 직접 발라보실 거예요. 저 뒤에 준비가 돼 있는데 접착제 발라서 타일도 올려서 붙여보실 거예요. 접착제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일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요거는 뭐냐면 합판이에요. 일반적인 목재는 이렇게 하나의 목재, 하나의 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좁은 목재를 여러 개 붙여서 집성해서 집성목이라는 목재가 있어요. 조금 저렴한 게 집성목이 있는데, 얘는 합판이라는 거는 옆에 보시다시피 오야스 샌드위치처럼 돼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결이 다른 나무를 얇게 켜서 하나는 이쪽 결로, 하나는 이쪽 결로, 이쪽 결로, 이쪽 결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보이시는 웨하스처럼 여러 가지 겹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꽉 압축을 해서 만든 목재예요. 이 하나의 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의 결이 있는 게 조금 더 내구도가 좋겠죠. 더 이렇게 단단하겠죠. 그래서 타일을 올려서 쓰기가 훨씬 좋아요. 일반적인 목재보다. 얘는 이게 잘 갈라져요. 무거우면은 잘 갈라지고 습기가 생기면은 잘 갈라져요. 근데 얘는 좀 덜해요. 합판은 단단해져요. 여기가 더. 얘는 이제 미송 합판. 미송이라는 거는 소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소나무로 만든 합판이고요. 지금 뒤에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아주 거칠지 않죠? 자, 반제품은 처음 반제품이든 내가 만든 가구든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도록 사포질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페인트는 항상 사포랑 같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페인팅의 그 완성도가 훨씬 더 매끈하고 부드럽고, 더불어서 이 목재 자체도 내구도가 되게 좋아져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숫자가 보이나요? 220. 220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사포는 60방이 있고 100방이 있고 120방이 있고 220, 320, 뭐 400방,
800방, 1000방, 그리고 이 위로는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는 여기 쪽 우리가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죠. 요 220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가운데예요. 기본적으로 소프트 목재라면 소프트 목재 삼나무. 보통 소품에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건 한 요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미송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쓰면 되는데 합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220방을 가져온 거고 요 숫자는 이 사포의 곱기를 뜻해요. 알갱이가 모래처럼 고우면 당연히 부드럽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은 여기서 쓰시면 돼요. 320, 400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식탁을 리폼을 할 거야, 페인트 칠을 할 거야 그러면 사포를 쓰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광을 지워야 되니까. 그럴 때 여기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페인트 칠할 때는 항상 사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이런 것도 리폼을 하잖아요. 페인트는 꼭 나무뿐 아니라 플라스틱, 종이, 쇠, 하다못해 샤시도 칠해요. 철 대문도 칠하죠. 그런 거 칠할 때 그냥 위에다 칠하면 페인트가 안 먹어요. 겉돌아요. 이렇게 펴놓으면 다시 뭉치고 펴놓으면 다시 뭉치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꼭 기름에다가 물에다가 기름 똑 떨어뜨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제소라고 들어보셨죠? 프라이머. 페인트가 잘 흡착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포질을 한 번 더 해주면 제소와 페인트의 흡착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는 페인트랑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얘를 쓰면 안 되는 페인트 칠은 벽지에다 페인트 칠할 때. 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예요. 이 수성 페인트로도 외부를 칠할 수 있어요. 외벽을 칠하고 다 칠할 수 있어요. 안 지워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특히 우리나라 페인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능이. 자, 우리가 쓸 게 수성 페인트인데 자, 수성 페인트건 유성 페인트건 뭐 스테인이건 여러 가지 다 페인트를 칠할 때 정석은 없어요. 이렇게 칠하세요 라는 정석은 없어요. 뭐 백과사전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번에 칠하면 안 되고 최소 2회 이상. 그리고 3번 칠해도 되고 4번 칠해도 10번 칠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고 내가 밑색을 완전히 가릴 수 있을 때까지 칠하고 싶어. 그럼 10번을 칠해도 되는데 칠하면 칠할수록 페인트가 어떻게 되겠죠? 두꺼워지겠죠. 왜냐면 겹겹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페인트 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얇게 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이 기본이니까 한 번 칠하고 나서 좀 이따가 또 한 번 또 칠해야 되죠. 두 번째 칠해야 되죠. 이 사이에 건조. 네. 완전히 건조가 첫 번째 칠한 게 건조가 된 다음에 뽀송뽀송하게 건조가 된 다음에 칠을 해야 돼요. 뽀송뽀송하게 건조가 안 됐는데 위에다가 칠을 하죠. 두 번째 칠을 제대로 안 말랐을 때 하면 얘까지 같이 끌고 나와버려요. 뚝 떨어져요. 거기만. 중요한 거 건조한 다음에 두 번째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칠. 이렇게 큰 벽이 있죠. 마음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롤러, 붓도 똑같아요. 첫 번째 찍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네. 많죠. 그럼 얘를 M자로 그리라는 거는 덜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많으니까 이 첫 번째 찍은 걸로 이런데 모서리나 좁은 면에 가져가서 칠하면 줄줄 흐르겠죠, 뭉치고. 넓은 면에다가 M자를 그려서 여기 있는 걸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M자를 내가 생각한 이 면에다가 나눠서 펴는 거예요. 그게 바른 원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는 좁은 면부터. 그리고 안쪽, 나중에 바깥쪽. 근데 자, 우리가 만들 타일 트레이는 방법이 모서리 먼저, 얇은 면 먼저 칠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마 저는 한번 칠해놔서 그렇지만 이렇게 페인트 칠이 안 될 거예요. 네, 절단면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세요. 콕콕콕콕 찍어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붓 보셨어요? 처음 보시죠? 이 붓이에요. 페인트 칠하는 붓이에요. 얘는 폼 브러쉬라고 해요. 뭐예요? 얘 만져보세요. 뭐예요? 스펀지죠. 흡수, 수분을 다 빨아먹어요.
우리가 칠할 페인트도 수성 페인트죠. 물 성분이에요. 정말 잘 빨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옆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깎여진 부분이 있죠. 페인트를 그만큼만 찍어서 칠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이 모서리 찍을 때 그만큼만 찍어서 여기다 반드시 한번 이렇게 덜어주셔야 돼요. 덜어주시고 나서 여기를 콕콕콕콕콕콕 찍은 다음에 쑥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칠했을 때 밑색이 이 정도 보이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을 칠해야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여기를 이렇게 칠하겠다고 막 계속 칠하면 안 돼요. 여기를 칠하고 나서 이제 윗면을 칠하세요. 여기 위에 칠하시는데 지금 우리 타일 한번 껴봤죠. 타일이 좀 뻑뻑하게 잘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서리에 특히 칠이 두껍게 안 되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더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만 칠하시는 거예요. 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페인트통 하나씩 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위에 칠하시면 돼요.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 이 모서리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는 요 끝에다 묻혀서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 주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그럼 다 칠해져요. 위아래로. 자, 오늘 제가 페인트를 일부러 조색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색을 해서 쓰실 수 있게 기본적인 원색만 갖다 놨어요. 조색을 해보세요. 오늘 만드는 타일 트레이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내가 만든 게 제일 예쁘죠? 맞아요. 내가 만든 게 제일 예쁜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컬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타일 트레이 다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고 더불어 에이스 홈센터도 다양하게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